장례가 시작되면 유족은 거대한 선택의 소용돌이에 던져집니다. 빈소 크기부터 조문객에게 내어줄 국의 종류, 화장할 때 쓸 관이 향나무인지 솔송나무인지까지 모든 것이 결정과 비용의 연속입니다. 대개 이 과정의 끝에는 1,000만 원이라는 묵직한 청구서가 놓이곤 하죠. 그런데 최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장례식장은 오히려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조문객의 북적임도 육개장 냄새도 영정 앞에 곡소리도 사라진 장례. 우리는 이를 무빈소 1일장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마지막 도리라 믿어왔던 3일장의 공식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장에는 어떤 이면이 숨어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장례는 여전히 화려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담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이웃 간의 정이 깊었고 부모님이 부재 중이면 옆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단절과 1인 가구의 증가는 장래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정적인 변곡점은 코로나19였습니다. 당시 4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안 가도 된다는 정당한 명분을 주었습니다. 이제 부고는 알리되 조문은 굳이 가지 않아도 신뢰가 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비싼 돈을 들여 빈소를 차려야 할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빈소 장례는 말 그대로 빈소라는 공간 자체를 지우는 선택입니다. 3일 동안 가족들이 머물고 손님을 맞이하는 데 들어가는 대실료, 접대 음식비, 재물값 등이 모두 사라집니다. 장례 지도사와 보조 인력, 차량, 그리고 고인을 모실 관과 수위 같은 필수 항목만 챙기면 비용은 120만 원 선으로 내려가며 시설 이용료를 합쳐도 대략 200만 원 내외에서 마무리됩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사망 등록 절차만 밟는 차가운 형식이라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유족들은 오히려 만족감을 표합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고 오로지 가족끼리만 온전히 고인을 추모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 낯선 형식을 새로운 대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죽음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무빈소를 선택하더라도 거쳐야 할 엄격한 기술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만약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임종을 맞이했다면 가장 먼저 119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119 대원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판단하면 구급차는 고인을 이송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경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모를 타살 흔적이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끝나야만 비로소 장례 지도사가 고인을 안치실로 모실 수 있으며 이때 유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장장 예약입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인구에 비해 화장시설이 부족해 예약 전쟁이 치열하므로 1시간이라도 빨리 예약을 잡는 것이 장례 일정의 핵심이 됩니다. 장례 지도사로 일하며 목격한 가장 뜨거운 순간인 화려한 제단 앞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가족 없이 홀로 떠난 어느 할머니의 고독사 현장, 이웃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장례를 치러달라며 연락해 온 적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원가만 받겠다고 결심한 순간 한 50대 남성이 나타나 고함을 쳤습니다. 할매가 돈이 어딨어? 하지마. 알고 보니 그는 할머니가 새들어 살던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살던 노인의 마지막 길을 책임지겠다며 장례비를 모두 내놓았습니다. 텅 빈 빈소보다 더 깊은 애도가 흐르던 진짜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유독 많은 금기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건배가 축하의 의미라 피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많은 속설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제사상에서 젓가락을 3번 두드리는 법을 몰라 상 위에 노크를 하던 따님을 보며 유족들이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던 일화나 공사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고 쓰고 달려와 눈물을 흘렸던 조문객의 투박한 진심처럼 장례는 슬픔뿐 아니라 삶의 조각들이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절을 몇 번 하는지 꽃봉오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인을 향한 존중과 애도만이 장례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한 형식적인 의례를 넘어 산자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전시회 같은 공간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고인도 모르는 낯선 사신이 영정이 되는 대신 평생의 기록을 담은 사신들을 꾸며놓고 삶을 추모하는 문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어떤 장례를 치르고 싶은지 가족과 더 많이 대화해야 합니다. 죽음은 결코 돈이나 숫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화려한 3일장의 빈소가 아니라 그 사람 참 따뜻했지라고 기억해줄 누군가의 마음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미안함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장례 절차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지막 자리에 무엇이 남길 바랍니까? 1,000만 원짜리 빈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 당신의 이름입니까?